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예견된 미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감 같은 거는 계속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독감 때문에 경제 봉쇄를 한다거나 방역 조치를 한다거나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뭐 그 외에도 뭐 폐렴도 있고 뭐 수족구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현재 연일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흔들리는 적도 있었죠. 전 세계가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락하긴 했지만 금방도 복구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한 거예요. 외신입니다. 자, 코비드19가 올라가고 있다. 코비드19라고 했죠. 3D 프린터 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코비드 19이 상승하고 있다. 센트럴 뱅크를 덮쳤다라는 얘기인데요. 센트럴 뱅크가 이제 머리가 좀 아프겠죠. 이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긴축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 다시 뭐 델타 변이가 확산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괜히 여기서 테이퍼링 얘기했다간 돌맞겠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차이니즈의 레귤레이터라고 하면 규제 당국자인데요. 디디 출싱 등 여러 가지를 제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에서 하락폭이 좀 컸죠. 근데 뒤에 카운터 뉴스로 내신에 있으니까 그때 보시죠. 스탁이 떨어지고 있다. 오픈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디즈니가 포커스하고 있다. 이제 블랙 위도우 그 마블 시리즈죠. 블랙 위도우가 데뷔를 한답니다. 그래서 디즈니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랜슨이라고 하면 억만장자인데요. 이 벌진 그 우주여행을 그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씨랑 경쟁을 했는데요. 우주여행을 성황리에 마쳤답니다. 그 성황리에 마친 것을 축하라도 하듯이 관련주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뭐 호재 소멸이겠죠. 오일이 슬라이드 하고 있다. 뭐 슬라이드 하고 있진 않아요. 롱 포지션 지금 숏 롱 포지션에 대한 비율이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지금 숏 포지션, 롱 포지션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신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오딘 천하에 열었네. 나 카카오 게임즈 뭐 왜 이렇게 열받지? 저걸 제가 굉장히 오래 쳐다봤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아까운 종목은 웬만하면 없는데 이건 진짜 아깝네요. 짜증나. 이런 대형주들은 진짜 들어가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좀 아깝네요. 다른 종목을 들어갔는데 그 제가 들어간 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러고 있었는데 기대 수익률이 카카오 게임즈가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손정희 씨가 야놀자에 1조 원 투자했다. 미 나스닥 가나? 나스닥 가려고 용쓰겠죠. 못 가더라도 나스닥 간다고 분위기를 계속 잡을 겁니다. 뭐 뻔할 뻔짜죠. 한번 보시죠. 야, 씨, 무슨 쿠팡이 나스닥이야라고 비웃던 사람들 지금 할 말 없겠죠. 쿠팡이 나스닥 상장했으니까. 상장한 다음에 오르고 떨어지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상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놀자도 이제 세컨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죠. 세컨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나스닥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뭔가 어려워 보여요. 어려운 일인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했어 뭔가를.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의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날 봤을 때 야 그 인플루언스 그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왠지 쉬워 보이거든요. 그런 효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올해보다 440원 올랐다. 일단 최저임금이 또 올랐네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켜보시죠.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랑 기업의 좀 영업이익이 좀 좌지우지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최저임금을 따라가진 않아요. 연봉계약자들이 최저임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은 다른 얘기지만 대부분이 연봉계약자죠. 그래서 뭐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뭐 기업들 어쩌나 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 급락 텐센트 디추싱 사들이는 사학개미, 이게 카운터 뉴스인데요. 저는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는 기회가 맞는데요.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위죠. 아무 말도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이건데요. 위기는 기회다라. 위기는 기회라는 거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은 있겠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냥 팔로미 다 팔아서 폭락했기 때문에 팔로미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팔 사람 다 판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발생해서 어이씨 디디 주식 아우 진짜 중국 당국자 에이 하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던지면 그렇다고 해서 뭐 무한 뭐 저글링 블러드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이제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뭐 자고 일어나서 디디 주식 어우 당국자 이러면서 파는 사람이 지금은 없겠죠. 그러니까 팔 사람이 다 팔았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삼라만상의 원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뭐 급락 후에 데드캣 바운스가 온다가 아니고 팔 사람이 다 팔았느냐를 계속 지켜보는 게 제가 단타할 때 주된 목표입니다. 단기적인 저점을 잡거나 또는 분할 매수의 저점을 잡을 때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비트코인 4천만 원대 회복했지만 우려된다는 암호화폐 낙관론자. 이거 어제 주간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람이죠. 폭락이 온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스캇 마이너드 완전 간디네 간디. 오늘은 경제지표 발표된 게 없고요. 내일 물가지수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코로나 4단계 플러스 알파가 적용됐죠. 자, 4단계 거리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언급은 없겠죠. 이게 저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악재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말이죠, 악재 해소지. 진짜 할 말 없으면 갖다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악재 해소거든요. 악재 해소, 호재 소멸 이 두 개인데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악재 해소가 맞습니다. 왜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를 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디디 주식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4단계 거리두기 하는 거 알았죠?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감을 잡은 사람들은 그 전에 슬슬 팔 거예요. 조금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거리두기 진짜 해요. 그러면 이제 대비가 늦은 사람들은 특히 악재가 발생하는 걸 지켜보고 팔겠다는 사람들은 오늘 파는 겁니다. 오늘 팔았는데 내일 갑자기 또 4단계 거리두기 어우 하고 파는 사람 없겠죠? 그런 논리입니다. 악재 해소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악재 해소가 곧 호재가 아니에요. 요건 다른 얘기입니다. 악재 해소가 됐다고 해서 자 이제 반등 가자 이거는 아니란 겁니다. 근데 이 악재라고 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매도세가 몰리고 몰려서 이 스노우볼링이라고 하죠. 눈덩이가 굴러가는 듯 악재가 겹치고 겹치고 매도가 겹치고 겹쳐서 순간 폭락이 나와요. 그런 거는 좀 잡을만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제약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제 명제 중에 하나죠. 자, 미국, 영국 등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내지만 경제 봉쇄를 유발하지 않는 독감처럼 코로나19의 위협을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방역 조치면 충분한 삶이 목표이다. 뭔 소리죠? 쭉 읽어봤는데 말이 안 되네 이거. 아무튼 뭐 해석하면 독감 같은 거는 경제 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해도 경제 봉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그냥 독감 발생했을 때 백신 놓고 약간 서로 뭐 마스크 끼고 손 잘 씻읍시다 약간 이런 방역 조치면 충분한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어제자 미국 UFC 관중이죠. 마스크 없죠. 마스크 없고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뭐 유로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우리도 곧 저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약간 늦은 것 뿐이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 레버리지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베트남 떨어지고 있는 이유 아시죠? 거기 또 그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때도 제가 그렇게 샀죠. 바닥 그냥 잡은 이유가 그런 걸 노려 샀습니다. 이게 바닥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계속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닥인 줄 알았는데 상승하고 다시 바닥. 바닥에서 일단 추가 매수했고 오랜만에 베트남 레버리지 매수했죠. 제가 21선 와리가리 할 때 안 산다고 했잖아요. 보이시죠? 21선 맞고 샀으면 이쯤 돼서 누구인가 봤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아니라고 했던 게 요런 것 때문입니다. 21선 깨고 힘없이 떨어질 수 있어서 기다렸던 겁니다. 아래 명제 가설, 코로나 재확산 악재 아니고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 이건 다른 얘기죠. 한빛소프트를 매수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죠. 한빛소프트를 제가 금요일에 매수했어요. 제가 금요일 방송 안 찍었잖아요. 금요일에 매수했었습니다. 요렇게 매수했었죠. 하나투어도 추가 매수했었습니다. 금요일에 여기서 셀트리온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랜만이죠. 셀트리온 제가 생각했던 흐름이 이건데 안 떨어지고 옆으로 기어갔어요. 야, 저 현실주의자 너 뻘소리 한 걸로 내가 만들어주지 라고 정말 친절하게 셀트리온 세력이 제 물을 먹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꼿꼿이 버티면서 옆으로 갈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혔어요.
옆으로 가면서 이 추세선에 닿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요런 흐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투매가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스탑로스 걸리고 더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에라이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제 2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제가 그 121선 이상 장기이동 평균선 수렴을 할 거라고 이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장기이동 평균선까지 힘없이 왔습니다. 21선이 저항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투매가 한번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매수할 타이밍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점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깔고 점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수 타이밍이 지금은 약간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할만한 타이밍이긴 해요. 왜냐? 지금 여기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고, 정말 미미하게나마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일랜드 갭이 발생해서 나쁜 타이밍은 아니다.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 밑에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요 정도 한 3중 바닥 정도 찍겠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예. 너무 무리하지 말자. 예. 모멘텀과 시장 유동성을 믿고 관망. 제가 지금 추가매수 했던 것들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단기 스윙을 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이고 거기에 투매가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거 외에는 관망하고 있어요.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 예, 제가 단기, 중기, 장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 외에요. 근데 요 콜드체인, 바이오, 보안, 프라이버시, 조선업은 가지고 있죠. 메타버스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자, 메타버스로 제가 점지한 게 한빛소프트인데요. 예, 대장주로 보여집니다. 대장주로 보여져서 일단 들어갔고요. 뭐 하락한 별수 없이 지금 벌써 한 8% 정도 수익입니다. 하루 지났는데 굉장히 탄력성이 좋은 거죠. 뭐 내일 또 이 8% 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현금 비중이 5% 줄었죠. 예,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고, 그 외에는 뭐 볼만한 게 없네요. 예, 카카오는 지금 팔아야 되는데, 예,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인데 팔아야 되는데, 아, 이게 또 제가 또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또 수익을 못 보고 팔 수도 있습니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가 2% 수익만 나도 굉장합니다. 지금 현재 그 3% 정도 되죠. 10% 정도 되니까 한 제가 10%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는 전고점까지 가버리면 홀딩하겠죠. 예, 그런 거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기 스윙에서 중기 스윙 그 사이에 애매한 지역에 있는 종목이에요. 카카오는 아직 뭔가 노이즈가 발생할 만한 이슈가 좀 남아서 그런 겁니다. 뭐만 하면 새벽 2시네요, 진짜. 시간이 잘 가냐? 자, 글로벌 지수는 지금 현재 다, 다 지금 현재 빨간색이다. 나스닥은 조금씩 힘없이 빠지고 있긴 하네요. 하지만 다 신고가를 기록했다. MSCI 펀드 지수는 좀 오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안 오르네요. 현재 야간 선물도 상승하고 있어요. 야간 선물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좋을 건데, 오늘 이런 힘이면 내일 아마 미증시가 우리 장이 열려 있을 때, 그러니까 미증시 선물이죠. 안 좋을 확률이 있겠죠. 마이너스 달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시초가가 뜨고 힘없이 깔아앉을 수 있기 때문에 ETF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거는 시장을 많이 지켜보신 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흐름이에요. 경제 지표도 발표되지 않았고 또 뚜렷이 나올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게 여겨지고요. 선물 안 좋게 만드는 것도 아시아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겠죠. 유가가 슬라이드하고 있다는데 뭐 옛날에 마이너스 유가 기록했던 거 생각해보면 뭐 이게 무슨 슬라이드입니까? 74불이면 거의 역대급 아닌가요? 뭐 100불 넘을 때도 있었지만 그 옛날 얘기고요. 그거는 셰일가스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 구리가 좀 힘이 없네요. 지금 원자재들이 약간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런 거는 좀 계속 지켜봐야겠죠. 트래킹 해봐야 됩니다. 예, 지금 10년물도 지금 1.3%네요. 수익률이. 독일은 계속 올라가네요. PMI 지수가 좋았기 때문이겠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너무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할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뭐 전업 투자자라서 단기 트레이딩 꼭 해야 된다는 분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시장이 상승하고 있을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 굉장히 불리한 게 있습니다. 뭐냐? 시초가 상승을 못 먹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